봅시다. 수열입니다. 수열. 수열. 이게 좀 생소하긴 한데 쉽습니다. 이게 왜 쉽냐? 왜 쉽다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공식들만 잘 기억하면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됐습니까? 난이도가 높아지면 거기서 이제 문제를 좀 변형을 시켜서 대입을 하거나 하는 것뿐이지 어차피 똑같아요. 수열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거예요. 쭉 차례대로 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 7, 얼마 아까 13,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21, 21 이렇게 이제 수를 나열을 합니다. 쭉 가겠죠. 수를 나열하면 그게 다 수열인데, 그러면 막 수열 나열했다고 다 수열이냐? 예를 들어서 막 2, 마이너스 1, 9, 4, 12,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거는 수열일까 아닐까? 이거는 수열일까 아닐까? 똑같이 수를 나열했지만 수열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들 사이에 이 숫자가 나열되는데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못 쓴 얘기했거든. 20. 여기 앞에 2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뭘 정했지? 여기서 그냥 2랑 나왔죠. 마지막 20으로. 이거 맞아. 이거 맞습니다. 여기 20 있어. 그렇죠. 이 규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5가 커졌고, 얘는 6이 커졌고, 얘는 7이 커졌고. 즉 더해지는 수가 일씩 커지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얘는 어떤 규칙이 존재를 합니까? 없을 겁니다. 내가 막 쓴 거라. 규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게 되고, 보통 기호로는 AN이라고 씁니다. AN, AN, BN, CN 다 쓸 수 있고, 그냥 게 N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우리가 첫째 항이라는 첫째 항을 우리가 보통 A1, 오케이?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점점점, n번째 항 어떻게 되겠어? n번째 항은 우리가 AN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AN은 수열, 이 AN은 그냥 수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다? 그 수열의 n번째 항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n번째 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그 수열이 나오게끔 한 거잖아요. 즉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예요. n번째 항이라는 공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째 항을 보고 싶으면 n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20번째 항을 보고 싶으면 n에다가 20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공식 같은 거기 때문에 이 AN을 우리가 다른 말로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수열의 공식 같은 거를 우리가, 그래서 AN은 수열로 볼 수도 있고 n번째 항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수열 AN 공식 일반항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하나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3, 5, 7, 9 이렇게 커집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는 이 수열이 통용되는 공식을 써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씩 더한 거예요? 20 더한 거죠. 잘 보세요.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얘가 두 번째 항이에요.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이렇게 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예요? 2를 더한 거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2를 몇 번 더한 거야? 2를 2번 더한 거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2를 몇 번 더한 거야? 3번 더한 거죠. 쭉쭉쭉 어떤 규칙성이 보입니까? 여기 있는 숫자보다 2에 곱해진 숫자가 하나가 적죠. 시작부터 줄면 안 돼. 어떻게 돼? n번째 항은 뭐 첫째 항 얼마? 첫째 항이니까 2를 몇 번 곱한 거야? 2를 몇 번 더한 거야? n-1번 더한 거다. 즉 첫째 항은 3이라 했기 때문에 얘의 일반항은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야? 3 플러스 2의 n-1 즉 전경 어떻게 됩니까?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럼 그 다음 거 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갔어요. 이거 일반항을 구하래. 특징이 뭐야? 홀수항은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 1이고 짝수 번째가 1이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일반항은 짝수 번째 항만 양수고 홀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그대로야. 어떻게 될까? 1은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그냥 마이너스 1의 인지구별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홀수항은 마이너스 1인 채로 짝수항은 1로 바뀌잖아.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이 규칙이 뭐냐에 따라서 수열의 이름들이 바뀌는데 되게 많은 수열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등차 수열부터 봅시다. 뭐 되게 많은 수열, 뭐 조화 수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 피보나치 수열 되게 유명한 수열인데 혹시 아시는 분?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 몰라요? 살짝. 어? 살짝. 살짝 뭐? 1, 2, 1, 2 그냥 1 한 다음에 2 한 다음에 그 점수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전과 그 전전항 두 개의 항을 합쳐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건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통 1, 2로 시작합니다. 얼마예요? 2고 더하면 1을 더한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 피보나치.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고 또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고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되게 유명한 수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다룰 일은 별로 없어요. 뭐 계차 수열도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조화 수열과 계차 수열을 둘 다 했었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오케이? 교육과정 없는데 근데 계차 수열 같은 건 교육과정 자체는 없어도 문제를 풀 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계차 수열은 그때 얘기를 해봅시다. 뭔지. 그럼 등차 수열을 볼 건데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같다라는 의미죠. 뭐가? 차가 연달아 있는 두 항의 차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연달 이 얘기는 뭐냐면 오케이?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 5, 8, 11, 14 요게 간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얼마씩 더한 거예요? 똑같이 계속 앞에 항에다가 3씩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죠. 그러면 이 두 수의 차가 3이잖아. 두 차가 3이고 두 수의 차가 3이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때 우리가 이 차가 항상 3으로 일정하죠. 그럼 이거는 두 수열 사이의 공통인 차잖아. 얘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공차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 공차라고 불러요. 그 버블티가 아니에요. 생각했어 너 버블티. 쌤, 어? 그 네. 어디서 빼는지가 순서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뺀다는 게 뭔 말이에요? 차가 차이라는 건 빼기가 아니죠. 두 수의 차는
A, B 차이를 얘기해요. 이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수의 차를 물어볼 때는요. 무조건 큰 거 작은 걸 빼는 겁니다. 차라는 건 네. 무조건 큰 수의 작은 걸 빼는 겁니다. 빼기가 아니에요. 차는. 그러니까 제 말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하고 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예. 그럼 여기는 봐봐. 이 일정에서 계속 뭘 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걸 봤더니 이렇게 만드는 건데 봤더니 그 차가 계속 일정하더라. 넌 차에만 집중을 한 거지. 공차라고 보통 기호로는 D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차 D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냥 A 첫 번째 항은 그냥 A1이겠죠. 두 번째 항은 이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한 거야? 공차를 한번 더한 게 되겠죠.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를 한번 더 더한 거잖아. 뭐가 되겠어? A1 플러스 D에 곱하기 2D가 되겠죠. 곱하기 2가 되겠죠. D를 두 번 나오니까. A4는 여기다 한 번 더 D를 더한 거지. 어떻게 돼? A1 플러스 사이먼드 3D가 됐습니다. 웃어 이씨.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처럼 A에는 어떻게 되냐? A1은 똑같은데 이 곱해 D의 개수가 어떻게 돼? 여기 N항보다 하나 적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N-1D라고 쓰시면 되고, 얘가 뭐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항이 주어지고 공차가 주어졌을 때 몇 번째 항은 얼마인지 바로 대입만 하시면 알 수가 있고, 혹은 반대로 항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대입만 하면 돼.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 공식만 외우면 어려울 일이 없다고. 근데 이 쉬운 공식을 안 외워요. 아까 내가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하면서 또 열포하고 나한테 했는데, 오케이? 2차 모의시험 열포 했는데 부모님도 잘라서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들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게 복잡한 거지. 여기서 배우는 공식이나 이런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그걸 외울 의지가 없는. 내가 이번 초등학생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얘가 뭔지 몰라. 이게 당연히 뭔지 모르겠지. 근데 그냥 A에는 A1 플러스 N-1 D고요. A1은 첫째 항이고요. D는 공차고요. N은 항이에요. 그냥 그게 첫째 항이 뭔지도 모르고 공차가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애한테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해요 라고 알려줍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한테. 그 애한테 이거를 선생님 한 말을 다음 주까지 똑같이 외워보면 선생님이 선물 줄게 하면 그 친구가 외울까 안 외울까? 외워와요. 외워온다고. 왜? 내가 이걸 어쨌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외워온 거. 어쨌든 그냥 앵무새가 조잘조를 될 때 어쨌든 외워오기만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선물이 동기부여해서 외워온다고.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야 다음 주에 이거 물어서 대답하면 선생님이 과자 하나 줄게. 내가 고이들한테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근데 왜 안 외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돼. 내가 이걸 외워야 될 필요를 못 느끼니까 안 외우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삼각형 성질했죠? 파이 뿔마 2분의 파이 뿔마 세타, 뭐 파이 뿔마 2분의 세타, 2분의 3 파이 뿔마 세타, 뭐 마이너스 세타 다 했었잖아. 그냥 왜? 지금 그거 쓰라면 쓸 수 있는 거잖아. 완벽하게. 다 그냥 안 보고 쭉. 삼각함수의 성질. 왜 그걸 안 했어? 그게 절박하지 않은 거야.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매일 절박하셔요. 오늘 내가 오늘 배운 거 외우지 않으면,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난 망해 라고 매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랑 오늘 끝내셔야 돼요.
물론 오늘 막 열심히 외웠는데 내일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아예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랑 열심히 했는데 막 보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거기서는 한 번만 더 들어가도 맞아 그거였어 하는 건데 아예 기억 공부를 안 하고 나중에 오잖아. 저건가? 새로운 걸 보는 느낌. 매일 리셋이야. 발전이 없는 거 매일 리셋이면. 오늘 한 거는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 그럼 내가 오늘 가고 내가 등차수열 공식 일반 공식 외운다. 꼭 외우고 자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공식으로 몇 개 더 나갈 겁니다. 2개, 3개 정도 더 나갈 거니 마찬가지야. 다. 근데 야 수업 하나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하는데 수업 하나에 공식 4개 나왔어. 그거 못 외워?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다음 주에 물어봐서 등차수열 공식 모르면 어떻게 해? 물어 진짜. 물어. 문다고. 너는 내가 실제로 물 수 있는 거 알지? 너도 물 거야 진짜로. 너도 물어 내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가르치 쓰기도 해.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요. 이건 일반항은 아닌데요. 이렇게 씁니다. a n 플러스 1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a n번째 항에다가 뭘 더한 거다? 공차를 더한 거다. 그러니까 다음 항은 그 전에다가 d를 더한 거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되겠냐? 이걸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뒤항에서 앞항을 뺐더니 이게 뭐가 되더라? 공차 d가 되더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혹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보세요.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과 같다. 즉 연달아 있는 두 항의 차를 봤더니 그 차가 같더라. 이 차 얘가 곧 뭘 얘기하는 거야? 공차 d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개도 다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 이걸 봤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특히나 뒤에 가시면요, 오케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걸 쓰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했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요것도 전부 다 뭘 하는 거다? 요것도 등차 수열이지만 요것도 다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안 어려워.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등차 중앙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중자가 가운데 중자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때는 등차 수열은 수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 수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3개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어떤 문제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d를 더한 게 b고 여기에서 또 d를 더한 게 c가 될 거잖아. 그럼 반대로 보면 얘가 b면 얘는 a는 어떻게 된 거야? b에서 d를 뺀 거죠. 그래 안 그래? c는 어떻게 돼? b에서 d를 더한 거죠. 그러면은 a랑 c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c는 어떻게 됩니까? 2b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즉 어떻게 되냐? 등차 중앙. 여기서 등차 중앙은 b를 얘기하는 거. 가운데 항이니까 b를 얘기하는 이 b는 어떻게 한다? 양 옆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다. 그냥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우리 옛날에 중점좌표 구한 거랑 똑같죠? 양 옆에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렵냐 이 새끼야? 쉽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 보시면 쭉 넘어갈 거고요. 등차수열 합까지 오늘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등차수 합인데 여보세요. 우리가 1항부터 오케이 어디까지 n항까지 더하잖아. 이걸 우리가 기호로 보통 S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N은 n항까지 더한 건데 무조건 1항부터 더한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한 거를 SN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합니다. 물론 뒤에 가면 등비 수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SN은 그냥 무조건 수열의 합이라는 의미예요. 꼭 등차 수열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수열의 합을 보통 SN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나중 가면 이 S는 우리가 뭘로 대체하냐면 나중에 바로 이제 그 다음 중간에 시그마로 대체하게 됩니다. 시그마 지나면 우리가 한번 내가 확통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했었을 겁니다. 그죠?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건데 시그마로 대체하는데 이 시그마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에서 S에 해당하는 게 시그마입니다.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건 합을 영어로 우리 뭐라고 해요? sum. 내 거 있는 내 거 있는 내 거 같은 너 sum이라고 하죠. SUM이에요. 여기서 sum은 이 S를 여기 SN에 쓴 거고요. 그거를 그리스어로 해서 합으로 의미하는 기호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바로 어차피 그 다음 중단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합시다. 이 SN이라 하는데 잘 보세요. 그거는 이 SN 등차수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가장 끝항이라고 하는 건 n항을 n번째니까 n을 얘기하는 거, an을 얘기할 거잖아요. 얘를 l로 나누자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l로 놓게 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어디까지? L까지 더한 걸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A1은 그냥 A1이겠죠. A2는 A1에서 뭘 더한 거야? D를 한번 더한 거겠죠. A3는 어떻게 돼요? A1에서 D를 2번 더한 거겠죠. 오케이? 맨 끝항은 뭐야? L이잖아. 그럼 그 앞항은 어떻게 될까? L 앞항은 어떻게 될까요? 앞항에서 D를 더한 게 L이 된 거잖아. 그럼 이 앞항은 어떻게 될까? 뭐가 돼? L-D. 여기서 D를 더해서 L이 되는 거 얘를 반대로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앞항은 어떻게 되겠어? L-ED가 되겠지. 요게 뭐다? SN이다 라고 쓴 거야. 알겠습니까? 얘가 이해됐죠? 이거를 완전하게 역순으로 쓸 겁니다. 역순으로 쓰게 되면 똑같은 SN은 역순 쓰게 되면 여기가 L 플러스 L-T 플러스 L-E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첩첩해서 여기 역순 여기가 이제 A1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돼? A1 플러스 D 플러스 어떻게 돼? A1 플러스 ED 이렇게 되겠지? 얘를 변변 더합시다. 더했더니 여기 어떻게 될까? 이 SN이 되겠지? 얘는 더하면 얘끼리 더하면 A1 플러스 L이 됐죠. 얘는 더하면 역시 A1 플러스 L이 됐죠. 얘는 A1 플러스 L이 됐죠. 점점점. 얘는 어떻게 돼? 마지막 건 얘도 A1 플러스 L이 됐죠. 그러면 이 A1 플러스 L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몇 개 있어? 여기서 몇 개일까? 왜 이게 있냐? n개죠. 그럼 요 항의 개수만큼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몇 번째? 끝항이 A니까 n번째니까 이게 n번째일 거 아니야. 즉 n이 몇 개, 항이 몇 개 있는가? n개 있는 거잖아. 이게 n개 있다는 얘기. 즉 어떻게 돼? n A1 플러스 L이 되는 거야. 즉 S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n 첫 항과 끝항을 더한 거를 항의 개수로 곱한 다음에 2분 나누면 되더라.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가우스 계산법. 뭐?
1부터 100까지 더한 거 어떻게 한다 했어?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첫 항이 1이고 어떻게 됩니까? 끝 항이 100이죠. 항은 몇 개야? 총 100개지. 몇으로 나눠? 1로 나눠. 얼마 그래서? 5,050 이렇게 푸는 거. 이래 되는 건지 알겠습니까? 이 가우스는 이미 12살의 나이 요거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등차수 합공식을. 여러분 18살이 돼서 이제 겨우 막 하고 이거 해도 못할 건데 12살의 가우스는 이미 이걸 이해했던 거야. 12살보다 더 전이었을 훨씬 전이었을걸? 짝수 아니어도 돼요?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가운데 항 하나가 곱하기 2개다 다시 A로 나눠지기 때문에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이 왜 E라고 써놨냐 여기다가 이 L이 뭐였어요? AN이었죠. 그래. 이 AN은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얘를 집어넣어요. 끝항을 주는 경우 별로 없거든. 그럼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찐 등차수 합공식이에요. 요거보다 훨씬 많이 해요. 이게 찐 등차수 합공식인데 2분의 n 해놓고 어떻게 돼? 2a1 플러스 n-1t 요게 찐 등차수의 합공식이다. 공차가 첫째 항이 a1이고 공차가 t고 어떻게 돼? 항의 개수 n-n개인 등차수의 합공식을 요렇게 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얘를 뭐라고 불렀지? 지금 첫째 항의 얘를 옛날에는 초항이라고 했어요. 가끔씩 나도 초항이란 말을 합니다. 약간 일본식 표현이라 없어졌거든요. 초항이라는 게. 근데 얘도 나도 가끔씩 보면 아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나이가 좀 나 연배거나 좀 나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초항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처음 표란 뜻이야. 어쨌든 요렇게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 누가 물어? 선생님 S는 꼭 1항부터의 합이잖아요. 근데 저는 10항부터 20항까지를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A10 플러스 A11 플러스 점점점 A20까지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에 A1부터 점점점 A9까지가 있으면 이게 딱 여기서 여기까지 다 더하면 똑같죠. 얘는 뭐랑 똑같아? S 20항까지 합이 20항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못 빼면 돼? 9항까지 하면 빼면 돼. S 9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할 건데요. 162쪽에 수열량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이거는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건 등차 수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수열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등비 수열도 똑같이 써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까지만 오늘 수업 끝나요. 자 보세요. SN이라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N항까지 하면 AN-1 플러스 AN 요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이건 어떻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n-1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러면? 그렇지. S n-1 이거 구분해 쓰셔야 돼. 요거 아니에요. 구분해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겁니다. 즉 SN은 SN-1에다가 AN을 더한 거죠. 즉 AN 어떻게 돼? SN-SN-1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항수는 항이라는 건 무조건 자연수죠. 0번장이라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n이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n은 항상 2보다 가까우다 큰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2항은 어떻게 되냐? 1항은 봐 S1은 1항까지 합이죠. 1항까지 하면 뭐랑 똑같은 거야? 1항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S1, A1은 얼마다? S1은 A1이고
A는 S1이고 그 다음에 뭐다? AN은 SN-SN-1이다. 이건 언제부터? N-2항부터다. 그거는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요?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요거를 SN을 주어줘요. 요거를 이용해서 AN을 구했어. 오케이? 그럼 그게 일반항이냐? 일반항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2를 대입해 봤더니 S1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로 봅시다. 이건 이렇게 말해서 절대 이해가 안 되고요. 문제로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는 문제로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 했거든요. 여러분 책 그 166쪽에 4번을 볼게요. 위에 4번이에요. 지금 봤더니 SN이 뭐가 되냐면 3n의 제곱 플러스 4n일 때 우리가 뭘 구하냐 이렇게 AN을 구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A1은 얼마입니까? A1은 S1과 같죠? A는 S1과 같다 했잖아. 그것도 1 대보면 돼. 얼마야? 7이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Sn-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n자리 n-1 대입한 거죠. 똑같이 n자리 n-1 대입하면 돼. 그냥 어려운 거 아니야. 3 해놓고 n-1에 제곱 플러스 4 n-1이죠. 이거 전개하면 3n의 제곱 6 플러스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겠죠. 요게 S-N-인데 그러면 우리가 AN 어떻게 됩니까? AN은 SN-S n-1이니까 3n의 제곱 플러스 4n에서 어떻게 돼? 빼기 3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더라 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얼마가 됩니까? 6n 플러스 1로 되겠죠. 이해돼? 됐지? 그럼 이게 AN인데 여기다 1 대면 얼마예요? 7이죠. 그럼 얘랑 같아졌지? 그래. 그럼 그때는 그냥 AN은 그냥 얼마 쓰면 돼? 6n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서술형 나오는데 이거 잘못 쓰면 그냥 틀리거든요. 최소한 감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가 나왔다 칩시다. 처음에 A1, S1 할 때 5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원래 여기 1이랑 다르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했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잖아. 이럴 때 얘를 갖다 써야 돼. 그래서 잘 봐. 이런 게 다를 경우에는 A1은 5, 그 다음에 AN은 6n 플러스 1인데 이거는 n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요렇게 풀로 다 써야 맞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 요때 원래대로 하면은 1항부터 해도 똑같이 성립이 되니까 그냥 썼지만 1항이 다를 경우에는 얘가 찐 1항이기 때문에 그 1항을 표시해주고 2항부터는 요렇게 다르라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 보시면 아닌 게 나올 겁니다. 어떤 문제가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방금 했던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요거는 등차 수열에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과 똑같아요. 어차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